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 주 동안 기다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홍인표의 왈왈왈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고요. 제 옆에는 경향신문 최고의 중국 전문가 홍인표 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요새 갑자기 그냥. 예, 감기가 걸릴랑 말랑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콧물이 나와서요. 하다가 좀 훌쩍거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이 군부 부패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참 이 중국은 우리를 위해서인지 참 이 규모 있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쉬차이 허우라는 이 군인 집에서 뭐 1톤 가량의 무슨 뇌물 축적한 게 나타났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뭐 중국은 비리도 대륙의 스케일이다, 뭐 대박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막 들끓고 있더라고요. 먼저 좀 이 과거 사례부터 좀 훑어보도록 하죠. 어때요? 이 중국 군부의 부패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고 뭐 그러던데. 네,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요, 군대는 늘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폐쇄적인 조직이고요, 또 늘 나라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옛날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이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매관매직 같은 게요. 그래서 어느 자리도 돈만 쓰면은 어느 자리든지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나라 옹정 황제 때 보면요, 가장 높은 장군으로 영갱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옹정 황제의 후궁이기도 했고요. 또 옹정 황제 아버지가 강희 황제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강희 황제 때 이 영갱료라는 사람이 사천성, 서천성이나 칭하이성, 청해성, 그리고 티벳 이런 서북 지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란을 갖다가 다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혁혁한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천성과 산시성을 총괄하는 총독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거만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다. 그다음에 또 너무 비리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잘 나가다 보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옹정 황제가 안 되겠다 해서 손을 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게 막바로 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워낙 거물이고 하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먼저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좌천을. 그래서 원래 천섬 총독이라는 요직에서 그거는 시안이라는 데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발령을 내 가지고 항조라는데 항주 장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갱료는 이 사람은 딱 직감적으로 알아낸 거죠. 내가 이제 물 먹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서둘러서 자기 재물을 갖다가 옮겼는데, 이게 780kg씩 실을 수 있는 큰 마차가 있었는데 233상자에 검은 보화를 나눠 실어 가지고 중국 이제 각지에 이제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갖다 나라에 뺏기고요, 스스로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이 몰래 빼돌려면 숨길 수 있는 규모를 빼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뭐 은행 하나로 통째로 옮기는 수준이 뭐 이거 안 걸릴래요? 안 걸릴 수가 없었겠네요. 한 200개, 은행이 한 200개 된다고 봐야죠. 참 이게 스케일이 참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당나라 때, 청나라 때만 있었을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뭐 부패라는 게 뭐 역사에서 근절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청일 전쟁 때도 사실 이게 계속 되풀이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일 전쟁이 이게 1894년에 일어났죠. 그 당시 청나라가 일본한테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 그래서 알려진 정설로는 서태후가 이화원을 짓느라고 너무 많은 나라 돈을 썼다. 그 이화원이 어딘지 모르시죠? 저 이화원 가봤어요. 그렇습니까? 진짜 무슨 호수가 바다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공호수는 쿤밍호라는 건데, 그죠. 곤명호. 그거 짓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 하면은, 이를테면 그것 때문에 북양 해군이 제대로 전함을 구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졌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알려진 정설인데,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장군들의 부패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에 북양 해군이 전함 9척을 샀는데요. 이게 1,100만 량을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장군들이 빼돌린 돈이 얼마냐? 이거보다 훨씬 많은 2,600만 양이더라는 거예요. 2배는 살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척은 살 수가 있었는데 예. 18척 한 30척 정도가 했으면 일본 해군하고 싸울만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너무 가로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함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게 서태후의 잘못도 있지만 예. 이 장군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느 나라나 뭐 이게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 참 뭐죠? 이 군인 왜 이렇게 중국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인데 그 원래는 이 전신이 중국 해방군 원래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그냥 해방군이었나요, 전신이? 인민해방군의 준말이 해방군이었고 예. 해방군의 전신이 전신이? 이제 홍군이라고 그러죠. 홍군. 네, 그렇죠. 홍군. 홍군. 이 홍군은 근데 원래 되게 그 검소하기로 유명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홍군의 요람이라고 하는 일단 진강산이라는 데, 정강산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또 산골이다 보니까 그다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군이 진강산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분들이 1927년 그때 국민당 군대에 대항해 가지고 그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추수 폭동하고 예. 그다음에 그 8.1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 실패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강산이라는 데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당 군대가 그 진강산 일대를 갖다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고 뭐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나는 산나물에다가 고구마, 좁쌀 이런 걸 해가지고 겨우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먹게 됐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홍군의 밥이라고 해가지고 중국말로 홍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아주 뭐 검소하죠. 그래서 초창기 홍군들은 아주 검소하게 지냈고요. 또 2만 5천이 장정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지휘관이고 밑에 하급전사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뭡니까 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타고 그냥 이제 걸어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상을 당했다든가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이 이제 올라타든가 뭐 이렇게 싣고 갔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무리 높더라도 다 걸어서 2만 5천을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나라 군까지는 뭐 계속 이제 뭐 원래 뭐 부패가 있었지만 이제 이 혁명의 시기에 이 모태가 됐던 군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렇죠. 예, 힘들게 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이 해방군, 이 전신 홍군은 정말 이렇게 그냥 빨치산 옛날 우리 지리산에 그렇죠. 있던 사람들처럼 이제 먹지 않고 막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금의 이 중국군에서 벌어진 이 대형 이 비리는 정말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 쉬차이 허우라는 이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 이분 축제를 한 게 정말 엄청난 걸로 드러났던데 먼저 이분이 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뇌물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가요? 그러시죠. 이분은 이제 한때 중국 군부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제민 전 주석이 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원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분은 민간인이니까 예. 사실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는 이원 체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사령관이 있고 정치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맡는 것은 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정치위원은 그 부대에 그러니까 사상 교육 같은 걸 갖다 맡게 됩니다. 그 이제 정치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소련에서 나온 제도인데요. 그 이중 장치죠. 그러니까 전투를 벌일 때는 작전을 갖다가 사령관이 맡고 사상 교육은 정치위원이 맡고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쉬차이호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정치위원회 대표 그러니까 총정치부의 주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군의 사상 교육을 전담한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사권을 갖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정권을 휘둘렀다고 보고요. 또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 일단 정치국원이라고 해가지고 25명의 최고 지도부가 있는데 이분은 그 정치국원도 지냈고 또 중앙서기처석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그 일단 사무부기죠. 거기서 핵심적인 요직도 거쳤고 그런 엄청난 거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든 인사권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한테는 뭐 여기저기서 청탁이나 이런 게 꼬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핵심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은 또 그만큼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눈밖에 안 나려고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수사의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게 된 건가요? 예, 그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이런 거물급을 갖다가 확실한 물증 없이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 후견인 역할을 이분이 멘토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멘티 역할을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구진산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곡군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진산 중장이 비리 혐의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총후군부라고 해가지고 군대 인프라 건설을 갖다가 일들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요. 요 총후군부의 넘버 투인 부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뭐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면 돈을 주무르는 돈을 주무르는 자리네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후군부에는 최고 책임자로 이제 총후군부의 그 주임이 있고 정치위원이 있는데 이 정치위원이 누구냐 하면은 류 샤오치라고 혹시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유속이라는 예전에 마오쩌둥 주석 시절에 국가 주석을 지낸 분이 있거든요. 그 류 샤오치 주석의 아들이 바로 류 유안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총후군부의 정치위원입니다. 지금 현직에. 그 이 류 유안 장군이 구진산 부부장이 이제 비리가 많이 이제 이런 제보가 많이 접수되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구진산 비리 스캔들 같은 경우 지금 2년 동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가문이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이 사람 비리 있다 수사해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예, 맞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시차이호 그러니까 전 중앙군사위원 부주석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때도 구진산 부부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류이안 정치위원이 총후군부 정치위원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는데 2, 3일 만에 회신이 왔는데 문제 없다. 수사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류이안 정치위원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시차이호 부주석이 위에서 그냥 위에서 그 정도면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해서 묵살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차이호 부주석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나오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한테 류이안 정치위원이 그렇지 문제를 다시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류이안 정치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수사는 내가 꼭 하겠다. 그 구진산 부부장의 비리를 내가 반드시 캐겠다. 그 뒷배경이 누군지를 내가 반드시 캐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혹시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를 밝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전 같으면은 워낙 거물이고 하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류이안 총후군부의 정치위원 같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유야무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류위완 장군 때문에 잘못 걸렸네요. 아무튼 아무튼 잘못 걸린. 이분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구진산은 알고 보니까 이 꼬리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바로 그 수사를 못하게 찍어 눌렀었더니 정작 쉬차이 허우 집에서 이 더 엄청난 스케일의 이 뇌물이 쏟아졌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이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올 3월 15일입니다. 그날 밤에 일단 조사 요원들이 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에서 이제 나갔습니다. 원래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 구진산 부부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이 될 만한 거는 벌써 다 치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2,000제곱미터 같으면은 이게 뭐 우리 돈은 몇 평인지 잘 지금 계산을 미처 못 해봤지만 엄청나게 넓은 그렇죠. 넓은 지하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조사 요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달러, 유로화, 위안을 할 것 없이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다음에 또 어떤 봉투는 아예 돈도 꺼내지도 않은 이런 돈 복도가 아주 널려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오타이라는 아주 고급 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마오타이 술상자 안에 승진을 청탁하는 군인 이력서가 들어 있었고요. 그 조사 요원들은 이제 이게 원래는 뭐냐면 얼마인지를 갖다가 세야 되는데 먼저 번에 어떤 비리 공무원은 세다가 뭐 세는 기계가 불탔다는 지문이 종이를 넘기다 지문이 사라지고 예, 이게 너무 많았어. 그 자동으로 저 계산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쪼르륵 하는 게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뭐 하여튼 불탄 경우도 있었거든요. 용량 초과로.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거조차도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이거 얼마냐? 그러면 이걸 갖다 저울로 한번 재봐라 하니까 1톤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1톤이 나왔으니까 그 1톤 나왔다 하고 그다음에 일단 봉인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검은 보안은 뭐 부주의기였고요. 또 옥이 있는데 원래 중국에서 나온 옥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허텐 그러니까 화전옥이라고 해서 허텐위라는 게 있습니다. 화전옥. 화전옥. 예. 화전에서 나오는 옥인데 그건 신장 위구르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좋은 옥인데 그 허텐 옥이 이제 무려 100kg가 넘었고요. 또 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할 것 없이 골동품 그림은 엄청났고 그리고 집주인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뭐 널려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이미 조사가 얘가 뒤를 봐준 구진산에 대한 조사가 미리 빼돌렸을 수도 이미 있자. 그러니까 이미 빼돌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규모가 엄청나. 근데 이거 보면 아마 자기까지 아마 손이 설마 내까지 하겠느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사실 미리 빼돌리든지 뭐 그렇죠. 아니면 정리라도 해놓을 텐데. 그렇죠. 이게 현금화 이미 현금이 너무 많아서 현금화할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이걸 뭐 어디다가 아까 나온 청나라 때 영갱요 장군처럼 마차로 실을 수도 없고 뭐 마차로 실어 가든지 했을 텐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무게로 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진짜 좀 진짜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진짜 은행 진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 몇 개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뭐 이거 외에도 좀 뭐 많다면서요. 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소문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진실이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면 그건 나중에 판명이 되겠죠. 근데 뭐 어떤 소문들이까지 막 지금 돌고 있나요? 예, 뭐 소문은 뭐 여러 개 뭐 아니면 아주 무성한데 그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이분은 자기 집 말고도 중앙군사위원회 건물 지하에도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역시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걸 갖다 여성 병사하고 이제 비서한테 그걸 갖다 관리를 맡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 병사한테는 좋은 말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밀 금고지기를 시킨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나중에 승진시켜 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정작 이런 일도 없이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여병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그 현금을 갖다가 그 있는 대로 싣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트럭만 싣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한 트럭 싣고 가도 뭐 티도 안 났겠네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문이 아니고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하이에 호아파트 4채를 갖다 이분이 이제 상납을 받았는데 이분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이분도 부인한테 그 요건 누가 줬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구진산 총후군부 부부장 지낸 이 장군이 상하이에 이제 호아파트 4채를 갖다가 사모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사모님한테 아이고 아파트 4채를 갖다가 뭐 4채를 받으시죠 하니까 이분이 일반 아파트 줄 알고 그 시차이호 부주석의 부인이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아유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진산 부부장이 그러면 한번 어떤 데인지 와서 보시라고 했는데 막상 그 와서 보니까 펜트하우스가 4채니까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해서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말은 안 하고 자기 그러니까 외손자 3살짜리인데 외손자 이름으로 그 4채 아파트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뭐 해프닝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차이호 장군이 뭐 상하이에 호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시차이호 이분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해가지고 자기가 해방군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빨리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그래서 막상 군 수사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명의가 바로 외손자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차효 부주석한테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결혼했을 때 이제 구진산 부부장이 이렇게 결혼 부조금으로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가까이 36억 원을 갖다가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한 번 결혼한 게 아니고 두 번 결혼했기 때문에 두 번 다 2천만 위안을 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혼을 했다는 건가요? 네, 재혼했습니다. 36억 원을 한 번에 축의금으로 진짜 누구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결혼 한 번에 그냥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쉬차이 허우 이분이 사실 처음 군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물론 뭐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 초심 때는 그때만 해도 아주 청렴한 분이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비리에 둔감하신 이 비리의 대명사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참 신기하다 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건이 터지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 1980년대에 시차이호 이분 집에를 갔는데 선풍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여름에 갔는데 부채질을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럼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선풍기 하나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저기 부채만 있으면 되지 선풍기식이나 뭘 선물로 들고 오느냐고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차이호 스캔들이 이제 참 터지면서 참 세상 일이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갖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선풍기 선물조차 안 받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또 시작할 때는 다 청렴하게 한번 군생활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가 통제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부탁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제 능력이랄까 아니면 자정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호 견제라든 무슨 제도적인 보항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은 전혀 누가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비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도 처음에는 청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핵심 자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내 옆에 내 위에 내 주변 사람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은 바보 같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 중국 군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 사무실에 찾아오려고 하면 일단 비서한테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을 갖다 건네줘야 만나는 거죠. 일단 만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인사청탁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1억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아련비네요. 예. 그래서 비서 또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도 많이 챙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좀 말씀 좀 잘 전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이 상호 견제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전혀 견제가 전혀 안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말단 하급 관리했을 때는 서로 이제 상호 견제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정치국원이라든가 그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은 뭐냐면 성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진짜 누군가가 작심하고 내 목을 걸고 달려들어서 감찰을 그렇죠. 하지 않는 한. 네, 맞습니다. 그 장군 누구였죠? 유위완 장군처럼 그렇죠.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리 문제를 갖다가 힘이 없는데 문제를 삼았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낸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류이안 총후군부 정치위원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꽉 잡아 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몸통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보통 웬만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힘이 없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 민주적인 사회 체계가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군부라는 게 정말 딱 피라미드 정점의 이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견제가 어렵고 감시가 어려운 참 이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본격적인 수사는 좀 언제쯤 끝날까요? 예, 지금 이제 이분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사실은 반강한 말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상당히 상황이 힘들고요. 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실은 사건 터지기 직전에 뭐냐 하면 황지의 스타일을 원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황지라는 분이 이제 우리말로 황국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 중국 국무원의 상무부총리를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 당 권력 서열 6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상하이 시당서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스캔들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당시 그분 비서했던 사람들은 다 체포가 됐는데 예. 황지 이분은 이제 권력 서열 6위기도 하고 이분이 그 당시 최장암 말기였거든요. 최장암 말기니까 암 말기인데다가 암 말기 환자인데다가 또 서열 6위의 고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터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설거머니 넘어갔죠. 그 죄를 안 묻고. 그래서 이분은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슈차이호 부주석도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이런 결말을 원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다르죠. 이번 최근에 아주 대대적인 사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왜 다르냐면은 후진타오 주석, 장제민 전 주석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원래 첫 직장 생활을 갖다가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 대한 이해가 엄청납니다. 영향력도 있고 또 아버지가 유명한 인민해방군의 장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안부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스슬프는 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완전히 말년에 이분 연세가 70 하나인데 71세인데 지금 말년에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말기면은 지금 뭐 사경을 지금 헤매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은 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분이 물론 이제 예. 상장 직위를 박탈을 당하고 지금 이런 상태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를 갖다가 한 건 아니거든요.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암 말기니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리면은 이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도 당연히 이분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자리를 꿰찬 분들까지 다 줄줄이 파악을 해서 수사를 연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뭐 흐지부지 끝나버릴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이제 우려는 있는데 예. 최근에 류야저우라고 우리말로 유아주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중국 국방대학 정치위원입니다. 상장이라는 최고 계급인데 이분은 현재 군 실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석을 지낸 이선념이라고 리시엔넨의 사위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쉬차이호 구진산 비리 수사는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군 비리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호랑이 같은 거물급 군부 인사가 걸렸다. 또 걸렸다. 또 걸렸다. 조만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아마도 휘차이호 부주석하고 그때 부주석을 같이 맡았던 분이 꼬보슝이라는 분이었어요. 우리말로 곽배궁이라고 하는데 꼬보슝 전 부주석이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꼬보슝 전 부주석이 걸렸다고 하면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군부의 실질적인 1인자였던 두 사람의 장군이 모두 낙마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군부의 반부패 정풍운동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아무튼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칼날 이 서슬퍼런 칼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측근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정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청렴한 소장파 군인들은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일반 국민들은 아니 해도 너무했다. 예.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지지, 소장파 군인들의 지지 이걸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군부 정풍운동을
펼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회에 한번 좀 썩은 환부를 확 돌아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슈차이 호우를 시작으로 좀 이번 이 1톤의 이 돈다발을 이 지하에 숨겨놓고 계셨던 이 충격적인 슈차이 호우 케이스가 앞으로 이 중국의 군부 비리를 좀 척결할 수 있는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네요. 예. 오늘도 재밌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